1년을 놓고 등산 바지를 보면 여름에는 반바지나 칠부 바지 정도를 입죠. 이 반바지나 칠부 바지는 제품들이 그렇게 브랜드별로 차별성이 없습니다. 고가나 저가나. 그게 이제 결국은 폴리우레탄이 어느 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복이 갖춰야 될 흡습 속건 성질을 웬만하면 다 갖추고 있더라라는 거고, 여름에 이제 반바지나 칠부 바지가 종아리가 긁힌다든지 흙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점 때문에 긴 바지를 입기도 하고, 또 이동 중에는 이제 열이 나기 때문에 여름용 긴 바지를 거의 뭐 한 10월 중순까지도 입게 되죠. 근데 여름용 긴 바지는 뭐 땀이 많이 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리에 감기지 않아야 되고 하는 그런 점에서 조금 신경 써서 고를 필요가 있는데, 저 같으면 이제 요 정도 두께감의 아크트릭스의 이제 레프로이 팬츠를 입어본 여름 바지 중에서는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가성비도 꽤나 괜찮고, 그렇죠. 이 레프로이라는 이름은 이제 아크트릭스 본사가 있는 캐나다의 이제 산 이름이고, 그렇죠. 이 레프로이 팬츠의 폴리우레탄의 이제 함유량은 14%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초겨울까지는 가을용 긴 바지를 입으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꼭 요 시기에 이제 바지들은 유명 브랜드를 입을 필요는 없고 결국은 두께의 문제일 뿐인데, 아크트릭스가 제품 라인이 워낙에 잘 돼 있기 때문에 아크트릭스 제품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 뭐 이런 제품들 감마 LT, 감마 라인은 이제 등산 거친 환경에 문제 적합하게 만든 그런 제품 라인이죠. LT는 라이트란 뜻이고, 그래서 감마 LT가 요 정도 두께감, 그 다음에 감마 AR은 뭐 올라운드라는 뜻인데 AR이 요 정도 두께감. AR부터는 이제 등산화 끈에 그 걸 수 있는 후크가 이렇게 바지에 달려 있죠. 이 정도의 바지들을 초겨울까지 입고 결국은 이제 한겨울에 어떻게 입을 거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의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이어링을 하면, 그러니까 입고 벗고 하면 더우면 벗고 이제 추우면 다시 껴입고 하면 되는데, 바지는 추울 때 바지는 레이어링을 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지를 입고 벗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움직일 때는 다리가 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다리에서 열이 많이 나서 어느 정도 얇아도 이제 추위를 견디게 되는데, 조금만 휴식을 취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추운 게 또 산의 그 공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두꺼운 걸 입으면 움직이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런 딜레마 때문에 이 고민을 하는 게 겨울 등산 바지죠. 그리고 겨울 등산 바지는 결국은 그래서 그 두께가 관건이기 때문에 브랜드별로 성능이나 품질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게 또 겨울 등산 바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추우니까 두껍고 이제 기모가 들어간 바지를 입는다라는 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기온에 따라서 두께로 조절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아크트릭스 같으면은 감마 MX 팬츠 이런 게 있을 거고, 요 정도 기모죠. 그 다음에 아크트릭스에 대항할 만한 마무트의 겨울 바지, 또 우리나라에 정식 출시는 안 됐습니다만 가끔 쇼핑몰에 덤핑을 치는 노스랜드, 저는 이 바지를 굉장히 애용을 많이 하는데, 이 정도의 두께감, 그러니까 아주 한겨울에 입을 기모 바지를 입는 게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기모 바지를 입고 이제 산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 오른쪽 축이 이제 이동 중일 때의 상태고 왼쪽이 휴식 중이라면 기모 바지는 아마 요 정도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하 15도를 예를 들면 산행 환경이 영하 15도가 되는 거는 뭐 굉장히 쉽죠. 산 아래 평지가 0도일 때 해발고도 1000m 정도 올라가고 선풍기 약풍 정도만 불어도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는 쉽게 됩니다. 근데 요 정도일 때 기모 바지를 입고 산행을 하면 사실은 덥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리 움직임이 굉장히 불편하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중간에 멈춰 서면 기모 바지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춥죠. 그래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식사할 때는 굉장히 추위를 느끼게 되는데, 바지는 한 겹이기 때문에 아무리 두껍다고 해도 상의와는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고민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이제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기모 바지가 요 한겨울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감마 AR 같은 가을 바지하고 겨울에 있는 기모 바지, 그 한가운데쯤 있는 게 아주 기모가 작은 그런 바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들로에서 나온 어센트원 팬츠인데, 가격으로 보면 가성비는 상당히 있는 팬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모 정도는 감마 MX보다는 기모가 훨씬 작은, 그러나 이제 따뜻한 감은 훨씬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지인데, 이 바지를 보면 뭐 꽤나 가격에 비하면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퍼 포켓이 있고, 허벅지에도 벤틸레이션 겸 이제 포켓이 있고, 반대편에는 이제 로고만 있고, 바지 밑단은 이제 중등산화, 목이 높은 중등산화를 감쌀 수 있게 저렇게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마찰이 심한 부분은 별도의 마찰이 강한 이제 섬유를 별도로 한 겹을 대고, 전체적으로는 발수 처리를 하고 해서 느낌이 상당히 괜찮은 바지인데, 제품 설명을 보면 요 레인지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하 25도까지도 이제 견딜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하 25도의 산행 환경은 그 소백산 정상만 올라가면 체감온도 영하 25도는 쉽게 되죠. 그래서 오들로 이제 직원한테 실제로 소백산 산행을 할 때 이거 하나만 입고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베이스 레이어를 이제 입으시게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제 실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꺼운 기모 바지를 하나 입는 게 아니라 조금 얇은 바지에다가 베이스 레이어 네일을 겹쳐 입는 방법이 이제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옛날식 네이가 아니고 스포츠 네이라고 해서 입는 BYC에서 나온 이런 스포츠 네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들로 같은 등 전문 업체에서 만든 베이스 레이어가 있는데, 보면은 BYC는 상하 세트로 43,000원이니까 오들로가 가격이 거의 3배쯤 되는 거죠. 베이스 레이어가. 실제로 보면 스포츠 네이가 굉장히 얇게 나왔지만 오들로의 베이스 레이어는 이제 질감 자체가 더 얇고 그렇습니다. 이제 구성을 보면, 원단 구성을 보면 오들로의 제품은 이제 폴리에스터에다가 폴리프로필렌 12%,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네이는 폴리우레탄 5%, 예전에는 폴리우레탄 10% 뭐 이랬는데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럼 베이스 레이어를 입은 거는 요 정도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한 영하 20도 정도를 예를 들어서 보면 이 베이스 레이어 네일을 밑에 겹쳐 입고 산행을 하면 어떻느냐. 마찬가지로 그 두꺼운 기모 하나 입었을 때보다 조금 더 따뜻하긴 합니다만, 추울 땐 마찬가지로 춥고, 더울 땐 기모 하나 입었을 때보다 더 불편하죠. 이런 베이스 레이어를 입는 것도 그렇게 100% 정답은 아니다,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한 겹 바지를 입게 되면 굉장히 추운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추운가? 이동 중에는 바지단, 즉 발목 부위를 통해서 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춥습니다. 뭐 이걸 막기 위해서 스패츠를 차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휴식 중에는 가장 추운 부분이 허벅지입니다. 그러면 이동 중에는 발목을 감싸주고 휴식 중에는 허벅지를 감싸주는 거를, 그런 물품이 하나로 해결이 된다면 이거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뭐 바지 레이어링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장면이냐. 결국은 이동할 때는 발목을 이렇게 감싸주고 휴식할 때는 허벅지를 감싸주는 거죠.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발토시입니다. 발토시. 그래서 이제 쇼핑몰에서 발토시라고 하면 온갖 종류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도 많고, 스패츠도 발토시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고, 뭐 레그 워머라고 부르기도 하고, 발목 토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발목과 허벅지를 다 감쌀 수 있으려면 재질 자체가 전체가 탄력성 있는 걸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로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산행을 할 때는 발목에다가 발목 토시로 해서 따뜻하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휴식을 취할 때는 허벅지까지 끌어올려서 가장 추운 허벅지를 보호하면 이동 중에 다리가 네일을 베이스 레이어를 입는다든지 해서 깝깝하지 않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대신에 이제 추울 때는 이걸로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또 어떤 면이 있냐 하면 포장에 보면 무릎 보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휴식을 하면서 저렇게 허벅지에다가 이제 끼우고 좀 보온을 했다가 일어서서 하산을 하게 되면 또 자동적으로 이게 흘러내려서 무릎 보호대 역할도 아주 쫀쫀하게 잘 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스패츠 같은 경우는, 스패츠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만, 스패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 펼쳐져 있는 모습인데, 다리에다가 감을 때 이렇게 벨크로, 즉, 찍찍이를 이용해서 다리에 감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체형 차이나 이런 게 있어도, 자신에게 맞게 돼 있고, 쉽게 이제, 풀었다가 다시 이제 감쌌다가 하기에 굉장히 편리한데, 이 발토시도 지금 나와 있는 발토시도 스패츠처럼 저렇게 찍찍이 같은 거를 붙여서 하면은 허벅지에다 감았다가 발목에 감았다가 쉽게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바지 레이어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제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레이어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겨울 산행의 고민 중에 하나가 바지다. 그래서 두께가 이제 중요 관건이기 때문에 고가품, 저가품의 품질 차이는 적더라. 두께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고, 이제 운행 움직임에 이제 지장이 없도록 약간 얇게 있고 발토시를 활용하는 것을 이제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다. 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 영상에서 티셔츠와 자켓들을 한번 정리해서 연관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바지하고 이제 한꺼번에 본다면 여름에는 반팔 티셔츠, 그리고 칠부 바지, 그리고 가을이 되면서 이제 티셔츠와 바지는 한 계절 늦게 얇은 걸로 여름용을 하다가 이제 가을용 이렇게 가고, 겨울에는 티셔츠는 가을용 티셔츠, 바지는 기모 바지, 그리고 이제 보온 자켓, 방풍 자켓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바지 부분은 레이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발토시를 이용해서 부위별로 이렇게 보온을 해주는, 결국은 요 부분이 이제 한겨울에 등산복을 전체를 갖춘다고 했을 때의 하나의 샘플이 되겠습니다.